안녕하세요. 3D 그래픽이 쉬워지는 까만고니 채널입니다. 오늘은 블렌더를 정밀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CAD만큼 정확하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각도, 원하는 수치만큼 수정이 가능할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목차 확인하고 바로 시작해 볼게요. 목차 첫 번째, 까만고니 채널에서 추천하는 기본 세팅을 알아보고, 그 다음 두 번째, 기본적으로 내장된 애드온을 추천을 드릴 거예요. 요거는 블렌더를 다운받으시면 자동으로 다운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활성화만 시켜주면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기준점을 설명하고, 네 번째는 2D에서 그림 그리는 방법, 다섯 번째는 3D에서 그리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요것들을 다 종합해서 간단하게 예시를 살펴보고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기본 추천 세팅입니다. 이 세팅 방법은 필수적인 건 아니지만 요걸 세팅했을 때 훨씬 더 정밀하게 쓸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탑뷰 바라보기입니다. 우리가 ESC 키 밑에 물결 무늬가 있죠. 요걸 누르면 이렇게 파이 창이 뜨고, 여기서 탑을 누르면 탑뷰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이 탑뷰를 바라보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CAD를 보시면은 CAD는 2차원이에요. X랑 Y축만 있고 일반적으로는 Z축이 없습니다. 그래서 2D 작업을 할 때는 탑뷰에서 바라본 상태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단위를 변경하는 방법이에요. 블렌더를 실행하시면 일반적으로는 이 큐브가 미터 단위로 세팅이 되어 있어요. 자, 단위를 보는 방법은 옆에 이 표시를 누르거나 키보드에서 N키를 누르면 사이드바를 띄울 수가 있죠. 그 다음 가장 위쪽에 아이템을 누르면 이렇게 트랜스폼이 뜨고,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보면 디멘전이 미터 단위로 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즉, 이 큐브는 가로, 세로 높이가 다 2m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CAD를 써보시면 요게 여러분들 작업 환경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밀리미터 단위를 많이 씁니다. 우리가 핸드폰 도면을 치고 싶은데 미터 단위로 하는 거는 조금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 단위를 밀리미터로 바꿔줄 거예요. 밀리미터로 바꾸는 거는 여기 오른쪽에서 여기 씬 프로퍼티로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유닛이 있습니다. 유닛을 누르고 아래쪽에 거리를 나타내는 랭스가 있고, 현재 랭스가 미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디멘전의 미터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터를 눌러서 밀리미터로 바꾸시면 됩니다. 여기 밀리미터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그 도시적인 사이즈로 킬로미터로 하고 싶다, 그러면은 랭스를 킬로미터로 바꿔서 작업하시면 됩니다. 자, 2m가 킬로미터로 하면 0.002km죠. 그래서 이렇게 단위가 뜨는 거고, 저는 오늘은 밀리미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파이 창에서 탑뷰를 바라보게 되면 이렇게 그리드, 격자 무늬가 나와요. 그런데 이게 작업할 때 거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격자를 끄고 작업을 하는데요. 격자를 끄는 방법은 오른쪽에 여기 오버레이가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했을 때 아래쪽에 보시면은 가이드에서 그리드가 있어요. 요걸 끄게 되면 탑뷰에서 봤을 때 요 그리드가 사라지고, 그 다음 이 3D에서 그리드가 보이는 경우는 여기 오른쪽에 있는 XY축을 끄고 플로우까지 꺼주시면 이렇게 완전하게 그리드를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세팅 방법은 이 물체, 이 길이가 몇인지 볼 수 있는 세팅 방법입니다. 자, 요 길이를 볼 수 있는 방법은 마찬가지로 오른쪽 위에 오버레이를 누르시고, 그 다음 아래쪽에 보시면은 버튼이 있어야 되는데 없죠. 왜냐면은 지금 이 오브젝트 모드이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물체를 클릭하고 에딧 모드로 들어가 볼게요. 이거를 눌러서 에딧 모드로 가도 되고 탭키를 눌러도 갈 수가 있죠. 그 다음 이 상태에서, 자, 에딧 모드 상태에서 다시 오버레이를 들어가시고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 메저먼트가 있죠. 이 측정한다는 의미고 아래쪽에 엣지 랭스가 있습니다. 이 엣지 랭스를 누르게 되면 내가 선택한 엣지, 자, 선 선택 모드로 바꿔서 여기 엣지를 클릭해 보시면, 자, 자세히 보면 자, 2000이라고 써져 있죠. 아까 우리가 2m짜리 큐브이기 때문에 요 선이 2000mm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점을 이렇게 이동을 시키면은 길이가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이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스냅을 세팅할 겁니다. 자, 스냅은 아마도 자석이 떠오를 겁니다. 왜냐면은 물체를 붙일 때 보통 스냅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래서 이 스냅을 세팅하는 거는 이 3D 뷰포트 위쪽에 딱 봐도 말굽자석처럼 생겼죠. 자, 여기 스냅이라고 나오고 요거를 누르면은 스냅이 활성화가 되는데, 오늘 우리가 세팅할 거는 그 오른쪽에 옆에 보시면은 이 스냅이 현재 인크리먼트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격자를 껐었는데 이 인크리먼트는 이 격자를 따라서 자석으로 붙이겠다라는 의미가 돼요. 자, 지우고 다시 큐브를 만들어 볼게요. 자, 우리 자석이 켜져 있기 때문에 자, 이동할 때 보이시나요? 이 격자가 탁탁탁 격자에 맞춰서 물체가 붙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격자가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요 점, 이 절점에 물체가 붙도록 세팅할 겁니다. 그래서 이 인크리먼트를 클릭해서 여기 아래쪽에 버텍스, 점을 의미하는 버텍스가 있습니다. 요걸 클릭하시면은 이 스냅을 버텍스로 세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점을 여러 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점을 여기다가 붙이고 싶으면 자, G키를 누르면 이동할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이 스냅을 버텍스로 켜놨기 때문에 얘가 주변에 가면 탁 하고 점에 붙습니다. 다시 이동해서 여기로 가면 탁 하고 붙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항상 이렇게 붙어버리면 불편하니까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이 자석을 끕니다. 자석을 끄고 옆에 설정값만 버텍스로 해놔요. 그러면은 얘가 이동할 때 붙진 않지만 내가 붙이고 싶을 때 컨트롤 키를 누르면 돼요. 자, 컨트롤 누르면 스냅이 활성화가 되고 탁 하고 붙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붙지 않지만 컨트롤 누르면 스냅이 활성화가 되죠. 두 번째, 이번에는 기본적으로 내장된 애드온을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블렌더를 까셨으면 이 애드온은 설치가 되어 있을 겁니다. 애드온을 활성화하는 방법은 여기 에딧을 누르시고 그 다음 아래쪽에 프리퍼런스가 있죠. 요걸 클릭하면 환경 설정으로 들어가고 중간쯤에 애드온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돋보기에다가 타이니 캐드라고 입력하시면 돼요. 자, 타이니만 눌러도 옆에 캐드가 뜨죠. 그래서 요거를 아마 여러분들은 체크가 빠져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요걸 체크만 하면 이 기능을 쓸 수가 있어요. 자, 요걸 체크하셨으면 그냥 X를 누르셔도 적용이 됩니다. 자, 적용된 걸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마우스 우클릭을 하면 이 타이니 캐드가 떠야 되는데 위쪽에 없어요. 왜냐면은 현재 오브젝트 모드이기 때문에 요거를 볼 수가 없고, 이 타이니 캐드를 보는 방법은 물체를 클릭하고 에딧 모드로 갑니다. 그리고 우클릭을 해보시면 자, 맨 위에 요 캐드가 뜨죠. 그리고 요거를 활성화하면 한 6가지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예시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앵글이 뜨니까 너무 복잡하죠? 자, 요 상태에서 일단은 캐드는 2D니까 윗면을 날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2D만 남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탑뷰로 갑니다. 그리고 그리드를 꺼주고, 자, 이 상태에서 어떤 거를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선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이 있고 그 다음에 Shift D를 눌러서 점을 복사하고 이 키를 눌러서 돌출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선이 이렇게 크로스 되는 경우가 있겠죠. 이런 경우는 캐드를 사용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죠. 그런 경우에는 트림을 써서 여기 교점을 만들어 주는데 이 기능을 쓸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이 타이니 캐드예요. 그래서 우리가 점 4개를 선택을 해도 되고, 아니면 선 선택 모드에서 요 선과 Shift를 눌러서 요 선 2개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 다음 우클릭해서 여기 타이니 캐드에서 어디있죠? 딱 봐도 요게 교점처럼 보이죠? 이 인터섹트 선택된 엣지의 교차점을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아무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 자, 요거를 클릭해서 점 선택 모드로 가볼게요. 그러면 여기 교차점, 이 교차점에 버텍스가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 2개를 이 딜리트 키로 없애주면 이런 형태로 교차점을 쉽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이 애드온의 다른 기능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번에는 요 직선이 요렇게 2개가 이렇게 마치 교차점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다고 할게요.
이 상태에서 이 두 개가 만나는 이 지점을 만들고 싶어요. 그럴 때 바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엣지에서 두 개의 선을 선택하고 우클릭해서 요번에는 자, 딱 봐도 요 오토 요걸 눌러보시면 요게 연장이 돼서 만나는 지점의 절점도 형성이 되고 이런 식으로 물체를 만들 수가 있겠죠. 자, 요게 2D에서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 3D를 만들 때 기본적으로는 2D를 만들고 3D를 올리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책상을 만든다고 할게요. 그러면 이 절점에서 2키를 돌출하고 X축을 누르고 300 그러면은 300mm 책상은 좀 더 크겠네요. 다시 지우고 이 X로 1000 그리고 이 Y로 300 그리고 이 X로 그냥 이렇게 무작위로 길게 해놓고선 아까 배웠던 것처럼 요 두 개의 교차를 선택하고 여기서 요걸 누르게 되면은 절점이 생기고 다음 나머지를 지워주면 이렇게 정사각형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F키로 채우고 2키로 돌출하면 이런 식으로 정밀하게 테이블을 만들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타이니 애드온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기준점을 설명해 드릴게요. 사실 정밀 작업에서는 이 기준점이 가장 중요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내가 1m만큼 이동하고 싶은데 이게 어디에 표현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블렌더의 좌표를 이해해야 돼요. 자, 좌표라고 하면 자, 탑뷰로 바라볼게요. 여기서 빨간색이 X축, 초록색이 Y축, 그 다음 위쪽 방향, 여기 Z축이라고 나와 있죠? 위쪽 방향이 Z축입니다. 일단은 헷갈릴 수 있으니까 탑뷰에서 2D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Z축이 0이 되겠죠? 자, X, Y축에서 현재 이 네모 물체는 자, 우리가 N키를 눌렀을 때 사이드바에 나오는 여기 로케이션을 바라보시면 돼요. 여기가 물체의 위치값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물체는 현재 0,0 딱 정중앙 여기가 월드 좌표의 0,0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월드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이 블렌더를 내가 실행을 했을 때 절대적으로 이 블렌더는 항상 여기는 0,0이에요. 그러면은 반대로 월드가 아닌 경우가 있으니까 굳이 월드 좌표라고 이름을 붙였겠죠.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은 이 XY가 만나는 정중앙이 0,0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물체를 클릭하고 X축으로 1을 해보면은 자 1m만큼 이동했죠. 그 다음 Y를 1 해보면은 1m만큼 이동합니다. 즉 요 네모칸 하나가 1m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얘가 여기로 가고 싶으면은 1, 2, 3이니까 X를 3m를 입력하면 1로 가겠죠. 자, 그래서 이 물체의 위치는 항상 이 로케이션을 보면 된다. 요거를 이해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 좌표는 블렌더의 월드 좌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 월드 좌표가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물체의 중심을 나타내는 게 월드 좌표예요. 그런데 이 물체의 중심은 중간에 노란색, 요렇게 주황색 점으로 표시가 되고 요거를 오리진이라고 부릅니다. 자, 오리진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이유는 이 물체가 예를 들어서 요렇게 두 개가 됐다고 할게요. 자, 요렇게 물체가 두 개가 됐다고 하면 이 물체의 중심은 여기, 이 물체의 중심은 여기, 요렇게 다른 중심을 가지고 있겠죠. 자, 얘를 요번에는 0,1 뭐 여기다 보내놓을게요. 자, 그래서 이 두 개의 각각 중심점은 월드 좌표의 여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리진 좌표가 또 추가가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 물체를 에딧 모드로 들어가 보세요. 에딧 모드로 들어가면 자, 이 물체는 8개의 점으로 이루어져 있을 겁니다. 자, 뒤에까지 하면 8개가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서의 점들은 누구 좌표를 따르냐, 요거를 또 아셔야 돼요. 자, 아마 눈치를 채셨을 겁니다. 자, 이 점들은 바로 오리진 좌표를 따릅니다. 자, 아까 이거 한 칸이 1m라고 했죠. 요 크게 한 칸이 1m고, 그러면 이 점은 월드 좌표 입장에서는 마치 1, 2, 3, 4, 4m에다가 2m니까 X4, Y1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점을 클릭해 보면 x가 1m고 y가 1m예요. 즉 월드 좌표를 따르는 게 아니라 이 오리진 중심으로 1m, 1m. 그러니까 얘가 1,1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얘를 x2로 하게 되면은 오리진 입장에서 2m x축으로 가니까 이런 형태로 물체가 바뀌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 물체 하나하나를 오브젝트라고 부르고 이 오브젝트에서 들어간 이 에딧 모드에서는 오브젝트의 중심인 이 주황색 점, 오리진을 따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간단하게 이미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자, 짜잔. 자, 보시면은 이 블렌더에는 아주 큰 자를 가지고 있어요. 자는 월드 좌표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XY축을 가지는 절대 좌표, 월드 좌표는 이렇게 커다란 자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물체 하나하나를 에딧 모드로 들어가게 되면 이 중간에 있는 오리진을 중심으로 또 다른 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CAD처럼 물체를 바꾸고 싶으시면 어떻게 보면은 이 월드 좌표보다는 오리진 좌표를 잘 이해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야지 이 점들을 이동해서 정밀한 물체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뭐냐면은 이 자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지워주고, 이 네모나게 생긴 오리진이 중간에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 얘는 현재 0.5,0.5에서 여기 위치에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이 오리진이 여기로 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얘 입장에서는 좌표가 길어지니까 이 좌표가 달라지겠죠. 자, 그거를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 물체의 오리진을 이쪽으로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걸 보내는 방법은 에딧 모드가 아니라 오브젝트 모드로 나가시고, 그 다음 원하는 물체 클릭하고 오른쪽 위에 옵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오리진이라는 메뉴가 있고, 자, 요거를 클릭하면은, 클릭하기 전에는 우리가 물체를 클릭하고 G키를 눌렀을 때 이 물체를 이동시킬 수가 있었죠. 자, 그래브를 의미하는 G를 누르시면 돼요. 그런데 요번에는 이 옵션에서 오리진을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어떤 요런 좌표가 생깁니다. 요 좌표는 오리진을 중심으로 이렇게 기즈모가 생기고, 요 상태에서 G키로 이동해 보면 물체가 아니라 오리진이 이동을 해요. 자, 오리진을 딴 데다가 놔볼게요. 그리고 다시 오리진 옵션을 꺼주면은, 물체를 클릭했을 때 여기 있던 주황색 점이 요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에딧 모드로 갔을 때 이 좌표가 이상해진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요번에는 다시 요거를 요번에는 클릭하는 거 말고 단축키를 알려드릴게요. 요거의 단축키는 컨트롤 누르고, 요게 점처럼 생겼으니까 점을 누르시면 됩니다. 컨트롤 점을 누르면 요 버튼이 활성화가 되고, 그 다음 G키로 이동하는데 요거를 정밀하게 여기다가 붙이고 싶어요. 그럴 때 바로 아까 설명한 요 스냅을 쓰시면 됩니다. 우리가 스냅을 버텍스로 설정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G키로 이동할 때 요 근처에 가서 컨트롤을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얘가 촥 하고 여기 버텍스 절점에 달라붙습니다. 얘가 여기에 붙었기 때문에 오리진 옵션을 다시 꺼주고, 요번에 에딧 모드로 가보시면 아주 정확하게 딱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오리진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 절점을 만약에 2m로 옮기고 싶으면은 1을 입력하면 여기서부터 2m. 그래서 이 절점들은 오리진 기준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 오리진도 심지어 옮길 수가 있다. 요거를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오리진 말고 3D 커서도 하나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리진은 여기 주황색 점을 의미했었죠. 이 주황색 점. 요번에는 3D 커서를 설명을 할 거예요. 3D 커서는 여기 있는 게 요 3D 커서고, 그 다음 요거를 하지 않더라도 셀렉트 모드에서 만약에 Shift 우클릭을 하면 이렇게 3D 커서를 옮길 수가 있었죠. 이 3D 커서는 어떨 때 사용하냐면요, 이 3D 커서로 물체를 옮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D 커서가 마이너스 2,1에 있다고 할게요. 그리고 이 물체의 중심 오리진이 여기에 있었죠. 이 물체를 3D 커서로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체를 선택하고
요번에는 Shift S 단축키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 3D 커서를 여러 가지로 옮길 수 있는 스냅 파이 창이 뜨고 가장 위쪽에 선택한 물체를 3D 커서로 보낸다. 요게 있어요. 그래서 요걸 눌러보시면 물체가 3D 커서로 갑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부터 블렌더에서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수치만큼 작업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날게요.